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의 여러 개발 사업들이 암초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새로운 사업 구상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 최송현 기자입니다. 139만여 제곱미터의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8,000세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광주 평동 중공업 지역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사업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결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사업자의 지위는 유지됐습니다.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광주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항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정지가 그대로 인용이 돼서 한다 하면 이게 우선 협상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와 보증금 규모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결별을 예고했지만 이 역시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분양가와 사업자 특혜 등 논란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도 사업 추진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사업자 간 소송에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계획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논란의 여지 없이 계획이나 또 공모 절차 등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선 7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개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어 광주시가 떨어진 행정의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기술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당초 목표로 내건 초봉 3,5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조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 글로벌모터스 기술직 근로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시급 1,500원 수준으로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고 지금까지 퇴사자가 30명 넘게 발생한 것은 이 같은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지금은 사업 초기 단계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적정 임금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2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 6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모두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에서는 목포 초등학생 등 모두 17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백신 2차 접종 완료 뒤 확진된 돌파 감염자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사업 대상 선정을 둘러싸고 서류 위조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시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면서 사업을 강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고발과 언론 취재가 이어지자 시교육청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주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 유치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참여해 지난 8월 사업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부모가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공모 사업의 필수 제출 서류였던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라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데 제 서명이 교육청에 자료로 제출이 됐다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그때 이제 한 거죠. 왜 그렇게 서명을 도용을 했냐.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교육청은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계속 강행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유치원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을 지난달 고발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지속적인 학부모들의 민원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항고해왔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이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부모 등의 잇따른 반발과 언론 취재가 이어지자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수사까지 이렇게 고발된 상태에서 중지 또는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잠재적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운영위원회가 열렸다는 유치원 설립자 측과 전혀 몰랐다는 학부모 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의 탁상 행정이 혼란과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아왔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와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급이 아닌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가 통합하는 방안이 본격화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흥에 있는 이 중학교의 학생 수는 3개 학년 모두 합쳐 33명에 불과합니다. 좀 더 큰 인근면의 중학교로 흡수돼 폐교돼야 할 것을 어렵게 막아왔지만 해마다 존폐 위기에 처해왔습니다. 인접한 이 초등학교도 한때 재학생 수가 1,400명 가까이 됐지만 지금은 47명뿐입니다. 정부 기준으론 통폐합 대상이 된 지 오래인 이 두 학교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사실상 초중 9개 학년의 학교가 되는 셈입니다. 주민들은 일단 기대감을 표합니다. 지역사회 내에 초, 중등 교육의 통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원거리 통합의 부담이나 그런 것 없이 한 지역사회 내에서 9년 동안 학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안에 있는 학생 수 30명의 이 초등학교도 인접한 31명의 중학교와 통합해 오는 2025년 개교하는 등 광양과 보성, 완도 등지를 포함 전남에서 모두 12개 초중학교가 통합됩니다.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라 부르는 이들 학교엔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실과 학생 친화형 공간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병행돼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통합운영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연계해서 미래시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최첨단 교육 환경을 갖추게 되는 학교입니다. 그동안 전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남아있는 숫자에 버금가는 800여 개. 농어촌 인구 감소가 부른 후폭풍이지만 역으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기도 하는 교육기관 폐쇄로 인한 악순환을 막거나 늦추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목포시 동명항에 머물던 29톤 선박에서 불이 나서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정박 중이던 선박 2척에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경은 현재까지 선박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는 시기, 절기상 할로윈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아직 늦더위가 한창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광주가 2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아침에는 전남 해안 지역에, 오후에는 동부 내륙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일요일에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새벽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낮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늦더위도 일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월요일에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화순이 27도, 영광 2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여수 25도, 광양과 구례 27도로 평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해남 등 전남 서부 지역은 대부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고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묶여있는 개를 잇따라 공격해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맹견의 주인이 개물림 사고를 유발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목포세관과 함께 인도에서 만들어진 의약품 22억 원어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3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령 법인을 만들어 해외 구매 대행업체 행세를 하면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인도산 의약품 22억 원어치를 밀수해 판매하고 차명 계좌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ED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을 따내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입찰업체 2곳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고 2018년 농어촌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는 공사의 태양광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업자 4명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